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일원에서는 한국 푸드트럭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푸드트럭 한국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서성석 회장님을 모시고 푸드트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지금 한국 푸드트럭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동안에 푸드트럭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잠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푸드트럭은 일단 기존 고정되어 있는 상가하고는 좀 다르게요. 네, 이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음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푸드트럭 관련해서 네, 먼저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네, 그 상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자영업 형태보다는 네, 푸드트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네. 큰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푸드트럭 그러면 이제 최초의 그 개발자 그랬을 때 그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에 네. 프로비덴스의 그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아침을 책임지겠다는 그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파이와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던 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됐는데요. 네.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그 손수레 형태의 포장마차 이것은 뭐 1690년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푸드트럭이 그 진행이 있었죠? 푸드트럭을 제가 알기로는 네. 우선 개인적으로 네,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합법적인 푸드트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개인이 장사의 목적으로 음. 구조를 네, 변경해서 네,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형태가 있었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해주겠다, 네, 규제를 풀어주겠다, 네. 완화해주겠다. 네. 그렇게 한 때가 2014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2014년 9월에 이제 그 푸드트럭이 합법화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합법화 과정을 보면은 그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16년 7월에 이제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줬는데 네. 이 세종시에는 지금 푸드트럭이 그 몇 대나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차량이 네. 저를 포함해서 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대요. 네. 네. 지금 우리 회장님은 세종시의 회장 겸 네. 전국 회장을 맡고 계신 거죠? 전국 푸드트럭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이제 그 푸드트럭 그랬을 때 우리가 2008년에 미국의 그 로이체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시죠? 네. 네. 이 로이체라는 분이 예일 대학을 나오고 아주 뭐 뉴욕대에서 또 그것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한국의 그 김치하고 네. 불고기를 네. 이 멕시코의 그 타로에다가 그 접합을 시켜서 한국식 타로를 만들어서 아주 그 대박을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메리칸 셰프라는 그 2015년에 개봉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올해는 보니까 4월에 그 예스 프리즈라는 그 커피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불과 뭐 1달러에 판다. 이래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하는데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혹시 이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합뿐이 아니라 새롭게 무슨 그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그런 그 음식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기존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독자적으로 레시피를 제가 갖고 있게 됐고요. 네, 네. 근데 추러스입니까? 그렇죠. 수제 추러스의 네. 레시피를 제가 갖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레시피에서 안주하지 않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웰빙, 음. 더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식, 네. 영양 간식이 될 수 있는 추러스를 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네. 늘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이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캐나다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을 네.
어떻게 하면 한국식으로 좀 이걸 변형을 해서 음. 사람들에게 음식을 소개시킬까 네.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아, 그러시는군요. 혹시 그 2015년 1월에 그 발매를 한 그 데이빗 웨버가 쓴 푸드트럭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시가 줬어 못 아, 읽어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책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데이빗 웨버가 그 뉴욕시에 네. 그 푸드트럭 협회를 자기가 창립도 했고 네. 또 현재도 회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쓴 책을 보면 이 푸드트럭을 과연 창업에서부터 어떻게 운영해야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또 이 푸드트럭은 실업이라든가 위기라든가 불황 시기에 새로운 그 창업 트렌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책을 한 번쯤 유튜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회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푸드트럭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본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금 유동성도 있죠, 이것이. 그렇죠. 네. 우리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면은 그 청소년들 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 쪽에 보면 고속도로에 그 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졸음 쉼터. 거기 14곳을 그 푸드트럭도 제공해주고 조리기구 이런 걸 일체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또 6개월간은 임대료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창업한 사람 중에 한 명은 한 달에 무려 그 매출액을 1,000만 원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푸드트럭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실업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체감 실업률까지 하면 한 34% 정도가 되는데 이 청년 실업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언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푸드트럭의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그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층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보부상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보부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그렇죠. 네, 정말 장사가 잘 될 만한 음, 그런 몫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네. 자리를 피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파는 네, 형태인데 네, 어찌 보면 지금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이죠. 푸드트럭도 제가 볼 때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첫 번째 맛이 확실하고 음,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확실하다면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도 음. 저는 분명히 장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요. 네.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네, 아까도 이제 자영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존의 상가 형태의 자영업은 한국 그 소비의 그 흐름상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네, 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생 교육을 받을 당시에 네, 전국의 자영업자가 6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년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9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9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10년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불과 음. 3%밖에 안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시장 규모는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협소하고 네, 위험 부담이 크고 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네, 그에 반해서 푸드트럭은 조금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면 네, 얼마든지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네, 창출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네, 저도 2014년 시작을 해서 네, 제가 15년 말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었고 네, 사람들에게 제 차를 알리고 홍보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흐름이 저를 이끌어가는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차는 맛있어. 저 차는 맛이 확실해. 네, 그리고 싸. 가격이 저렴해. 네, 이러한 흐름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음, 항상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죠. 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음.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네.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제 상태가 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가 되고 네. 협회 회장이 되고 음. 뭐 그런 어떤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최선을 다하고 네. 노력을 네. 했더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네. 푸드트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푸드트럭을 창업하려면 보통 그 16가지 종류의 그 서류와 그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99,000원 정도를 내면 모든 걸 다 레시피까지도 또 그 서류도 다 자기네들이 해주고 대행해주는 이런 업체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업체 알고 계시는지요? 그 대행료를 매월 불입하면서 하는 그 대행사는 제가 들어보셨는데 네. 아무튼 이게 푸드트럭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군대를 각 졸업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음. 진출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푸드트럭이 그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 2015년에 그 음식 축제를 해요. 네. 거리 축제죠, 일종의 거리 음식물 축제인데, 그때 보면은 가장 유명한 셰프들을 모아다가 네. 경연대회를 해요. 네. 그 같은 해에 같은 저기에서 그 두바이에서도 그 음식물 축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에 이트 더 월드라고 해서 세계를 먹는다라는 주제하에 그 영국 런던에 아주 저 유명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푸드트럭 15개를 들여와서 축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성황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두바이의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인 그 메라스 홀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아예 그 푸드트럭 파크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두바이하고 그 아부다비 그를 잇는 그 고속도로에 네. 네, 그 쉐이크 자이드 로드 11번 출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라스트 엑시트 11이라는 휴게소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푸드트럭을 그 온갖 푸드트럭의 종류가 다 이렇게 그 나열이 돼 있고, 그 푸드트럭 자체를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음식을 그 픽업도 할 수 있고 지나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기 충전소도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푸드트럭 전용의 네. 그 휴게소 같은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없으신지요? 그런 계획을 누군가가 추진을 해서 지금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서울시에 지금 밤도깨비가 네. 활성화돼서 네. 약 한 130여 대 제가 음.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주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 시도이고 또 여러 가지 푸드트럭 업자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특히나 뉴욕 맨하튼 거리의 푸드트럭 거리 같은 경우 네. 사실상 저희 푸드트럭 사장들은 그게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국이 변화되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더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죠. 모색을 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 정부가 이 푸드트럭에 관련돼서 이게 사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 여기 도시가 형성되고 상가가 형성되고 네. 막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가 또 오픈했다가 업체가 계속 바뀌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다 아시다시피 세종시 세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죠. 1층에 10평 기준으로 보면 270에서 3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웃도는데 그렇습니다. 네. 은행의 그 대출 관련 업무를 보는 은행 직원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네. 세종시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세 갚는데 막 정신이 없어서 매달 한 달을 넘겨가는 것이 굉장히 고비 가운데서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에 반면에 이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새롭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아이템으로 지금 부상하고 그렇죠. 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의 어떤 활성화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누군가의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한국이 여러 가지 소비 형태가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세종시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이렇게 조성되는 도시기 때문에 푸드트럭 존 같은 것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은 뭐 여기도 지금 천변입니다만은 우리 그 세종시에는 천변이 꽤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호수공원이라든가 또 조천변이라든가 여기 그 이천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그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세종시가 허가를 내준 자리는요. 네.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자리하고 네. 방축천 음악분수 옆에 있는 푸드트럭 네, 네. 존하고 딱 두 군데 두 군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군데 있는 그 자리마저도 지난 8월 30일 날 이후로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언제 또 이 자리를 입찰을 해서 네. 어떤 또 푸드트럭 업자가 선정이 될지 아직도 네.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네. 호수공원 내에서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지금 올해 10월 7, 8, 9, 3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호수공원 내에 푸드트럭 존을 지금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폐쇄적이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대화 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우리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들이 소자본으로 가볍게 그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크게 그 기업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젊은 도시 명색이 그 31.8세라는 이 행복도시 내에 그런 존 자체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가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제재보다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네. 현재 그 호수 공원 내에 푸드트럭 존을 설치할 만한 법령이 없다고 들었어요. 법령이 없다? 예. 아, 그거는 뭐 조례 만들면 되는 일인데. 저도 그렇게 네.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상가의 어떤 대표자들과의 마찰이 네. 쉽사리 공무원분들께서 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 관련해서 호수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네. 인터넷 블로그나 SNS 어떤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지 맙시다라는 불매 운동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불매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분들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물론 말이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동종을 얻게는 아니지만 상가에서 그런 반발이 네.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시 입장에서는 상가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이 푸드트럭 관련된 이런 취지를 안 하자니 앞으로 이런 물결을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네. 될 것이라는 걸 네. 뻔히 인지를 하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세종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푸드트럭 업자는 더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의 그 민원을
세종시가 지금까지의 태도로 계속 일관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의문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주변 상가와 좀 동떨어진 곳 이런 위치를 선정해주면은 뭐 그런 것들은 해소리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흐름이란 말이죠. 보면은 뭐 유명한 그 음식 셰프 중에 한 분이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요즘 뭐 푸드 트럭이라는 그 제목하에 방송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흐름이고 또 젊은 층들이 갈 곳이 없는 또 취업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는 이런 가벼운 그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가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혹시 이 푸드트럭을 반대하고 음식을 사 먹지 맙시다 하는 그 근저에는 혹시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깔려 있는 건 아니었던가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나 이제 푸드트럭 합법 푸드트럭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그런 그 허가 사항들을 다 받고 받는 진행을 거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 스스로가 위생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결 문제도 그렇고 청소 문제 그리고 뭐 차의 외관이라든지 음식 조리하는 거,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 재료 준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매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관 말씀하셨는데 외관을 상당히 그 제재를 하고 있죠. 제재가 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관도 뭐 나름대로 멋지게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또 이 높이 같은 것도 지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있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1.2m 이상 네. 아니면은 뭐 또 1.5m 이상 그다음에 뭐 주방 그것도 뭐 0.5제곱미터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1톤 트럭의 규정하고 그 지금 이제 현재 라보 차량이죠. 네. 소형 차량에서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음. 라보 차량에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 사장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음. 그리고 이게 장기간 푸드트럭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노동 강도가 심합니다. 그러겠죠. 그나마 1톤이 낮긴 한데 1톤도 그 사이즈 안에서 모든 영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대를 롤을 깔아서 네. 앞으로 50cm 확장을 시키는 네. 네. 위에 개폐를 윙탑으로 해서 개폐를 하는 형태로 차량을 구조 변경을 하든지 네. 이제 그렇게 모색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공간이 협소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람은 뭐 1.2톤짜리 트럭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트럭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훨씬 푸드트럭에 대한 그 이미지나 외관 그리고 퀄리티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세종시 같은 경우 푸드트럭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개선점이 많죠. 네. 첫 번째 호수 공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처음에 정부에서 푸드트럭 활성화할 때 활성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네. 공원이나 유원지 이렇게 지금 아마 푸드트럭 관련된 조항을 보면 조례사항을 보면 그렇게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호수공원을 랜드마크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네. 세종시닷컴이나 다른 블로그를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벌써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먹거리가 없습니다. 네. 매점이 있지만 매점에 지금 그 폭리 형태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음료를 차에서 팔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 과정의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도매가로. 근데 무려 그거에 5배, 6배를 받고 있다. 아유, 그렇게요. 네. 캔커피 하나가 제가 가져오는 가격이 540원인가 60원을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걸 3,000원대에 팔고 있어요. 어허. 이건 정말 폭리죠.
시민들에게 가장 휴식 공간이 되고 시민들이 아무나 와서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와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매점에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더라도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더라도 너무 비싼 거예요. 네. 3, 4배 이상을 받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세종시 아주머님들이 그 어머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그런 취지는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 네. 가장 그 우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푸드트럭 관련돼서 푸드트럭은 엄연히 합법적으로 다 모든 것이 허락을 받은 상태고 네. 모든 걸 다 패스한 상태니까 네. 5대가 됐든 6대가 됐든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위생 문제 해결하죠. 그다음에 네. 가격도 저렴하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즉석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신선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네. 상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음. 시설관리공단 녹지과 관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저희로서는 참 어디다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네. 네. 제가 시장님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셔요. 그래요. 물론 바쁘시겠죠. 네. 그러면 그 바쁘신 거 좋습니다. 시 전체를 책임지시는 네. 분이시니까. 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좀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네. 한 번쯤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호수공원에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중국집 음식, 중국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호수공원에서 먹게 돼요. 네. 피자, 치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왕래를 합니다. 네. 인도를 다녀요. 네. 바쁘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아이나 누가 하나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위험한 상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푸드트럭에 관련된 호수공원 입점을 허용만 해준다면 사실 물론 그 안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네. 제 입장은 그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푸드트럭 치수 방제과에서 허용을 해줬지만 네. 2년 동안을 수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헌신을 했는데 네.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저는 다시 노점의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나 밀집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무슨 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 차를 대고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갓길을 대가 차를 대고 영업을 하게 되면 네. 도로에 이제 CCTV가 달려 있는 그 카메라 그 위치에서는 도로과 단속팀이 또 나와서 단속을 해요. 그러겠죠. 네. 그럼 또 카메라로 찍고 범칙금을 부과시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저는 지금은 세종시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자로서 차라리 그냥 카메라로 찍고 범칙금 부과하세요. 네. 그냥 자리세 개념으로 내고 영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죠. 아하. 지난 몇 년 동안은 단속팀이랑 그 수많은 스트레스, 갈등 속에서 네. 계속 이걸 유지해 온 상태였습니다. 네. 이게 반복적인 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이 되면 더 많은 푸드트럭 업자들이 세종시에 유입이 되겠고 네. 이사를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랑 똑같이 노점 형태의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도로과 단속팀들과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형태를 유지해 나가게 되겠죠. 네. 시에서는 아무런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네. 왜 해법이 없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주냐 그 얘기. 네. 안 주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민원과 반발 때문에 허용을 지금까지 해주지 않는 거죠. 네. 호수공원 내에는 그
매점 그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네. 근데 그 매점이 세 군데가 있었지만 한 군데는 지금 계약이 만료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두 군데가 있지만 그 두 군데가 세종 시민 전체를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어요. 세종 시민분 그러니까 이 호수 공원은 시민의 것이지 그러면 몇몇 사람의 점용하는 그런 호수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그렇게 바꿔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네.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줘라. 그럴 수 없다. 네. 당신은 2년 동안 이 자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당신을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원론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만큼 푸드트럭에 관련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선구자적으로 네. 네. 초창기에 제가 온갖 민원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상가에서 커피는 하지 말아라. 휴게 음식점으로 허용은 해줘놓고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이런 네, 식으로 계속 네. 민원을 넣고 저를 컨트롤하고 네. 그 상당한 스트레스를 1년을 넘도록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셔요. 네.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끝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무자비한 말인지를 그분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저는 이게 생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시민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고충을 갖고 있는데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규정과 원칙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자체가 왜 지자체인가요? 그런 걸 시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국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조례사항이 없으면 조례사항을 만들고 네. 지금도 푸드트럭 사장들이 저희 연합회 사장들이 아니 호수 공원 내에 아직도 푸드트럭 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좀 있으면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전국에서 최초로 크게 하는 그런 호수 공원 내에서 아직도 푸드트럭 존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태도가 비일비재하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내년도에 그 문화관광 축제로 네. 이 푸드트럭 축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그 관계 그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네. 이 기회에 우리 그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시정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다음 달 그 7일부터 9일까지 그 푸드트럭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50대 정도를 선정하는데 187대나 이게 그 신청을 했고 네, 맞습니다. 물경 뭐 3.7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네. 그러한 그 이 축제를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에서도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도 있는 네. 이 푸드트럭 축제를 열리는 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곧 생계입니다. 생계를 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푸드트럭 업자로서 네. 아직도 푸드트럭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푸드트럭은 절대 비위생적인 곳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생 문제 그리고 청결 문제 서비스 문제 이것이 곧 저희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네. 저희 생계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건 먹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을 통해서. 네. 근데 그것이 왜 맞지 않는 얘기냐면 네. 저희가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그게 곧 맛에 직결되기 때문에 네. 또 드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다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에 튀기는 음식인데 네. 간혹 어머님들이 기름이 더럽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산패율 다 측정을 해서 아하. 기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면 트랜스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다 폐유 처리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름이 깨끗하지 않으면 드시는 분들이 벌써 알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푸드트럭 업자들은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조금 이제 바꿔주시면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루의 레스토랑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라고 봅니다. 푸드트럭, 우리 기루의 레스토랑 한번 다 같이 이용해서 또 이 젊은 층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푸드트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